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수산진성의 여자아이. 아버지의 고향은 제주 수산리입니다. 수산리에는 수산진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자주 놀다가 기이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수산진성은 조선시대 때 현무암으로 쌓은 성으로 험준한 곳에 시설을 만들어 방어를 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산진성이 있는 곳은 아버지가 다니셨던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아버지를 포함한 동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주 놀았다고 하네요. 그날도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수산진성에 가다가 돌을 높게 쌓아 올린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뭐하는 곳이냐? 소원 비는 곳 같은데 우리도 한번 빌어볼까? 아버지 친구는 소원 비는 곳이라고 말하곤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들어줄지 모르잖아. 어서 빌자. 두 분은 그곳에서 원하는 소원을 빌고 돌아가려는데 등 뒤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소원 비는 곳 맞아? 아버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어느새인가 아버지 뒤에 있었습니다. 소원을 비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누가 오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소원을 빌려고 왔어. 아버지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소녀의 차림새는 단발머리와 고무신 그리고 치마와 반팔티를 입었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눈앞이 흐려지더니 여자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친구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 몇 번을 넘어지면서까지 집까지 계속 달리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결국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산진성에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는 사라진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억을 되짚어가며 소원 비는 곳에서 만난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저희도 소원 비는 곳에 다녀왔는데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께서 마을 어르신들 중 한 명에게 묻자 마을 어르신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산진성을 지을 때 자꾸만 무너져 내려서 축성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스님께 물었더니 10살쯤 되는 어린 여자애를 공양의 성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3살쯤 되는 어린 소녀를 공양에 바치니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진앙알망당이란 당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그곳에 여자아이가 나타나서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비는 곳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네요. 아버지에게 수십 년도 지난 일이지만 문득 그 아이가 빌었던 소문이 뭐였는지 가끔 궁금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장산범을 목격하다. 때는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먼저 저의 본적은 경북 영주에 두고 있지만 학업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사업 실패를 겪고 다시 본적인 영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낙향을 결심하고 나서 시골에 비어있는 기와집을 수리해 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그 기와집은 낮은 산 입구에 기대어 있는 곳으로서 앞들 너머에 신장로가 나 있는 등 그리 오지는 아닌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마루와 마당이 있는 그런 작은 한 채의 기와집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홀로 지내기 시작하니 오히려 자유롭고 조용해서 외롭지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방안을 정리하면서 도시와는 달리 온 창과 문을 다 열어 젖혀놓고 음악을 듣는 것도 그랬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두고 방을 정리하다 보니 갑자기 문밖 마당에 거대한 물체가 휙하니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물체가 지나갈 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는데 아주 고운 흰털이 나 있는 개처럼 생긴 네발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때 소름이 쫙 끼쳐왔는데 그 이유는 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컸기 때문입니다. 거의 덩치는 웬만한 소와 비슷할 정도로 큰데 지나갈 때 소리도 진동도 없이 휙하니 지나갔죠. 저는 개가 지나간 건가라고 여기고 문 밖을 내다보며 그 물체가 지나간 방향을 살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헛것을 봤나 보다 싶어
하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정리를 대충 마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허상을 봤다고 썰을 풀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설명하는 물체의 모습을 보고는 혹시 그거 아니냐? 흰색의 우는 동물, 이름이 뭐더라 하고 답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는 동물이라기에 우는 천사? 라고 되물었더니 친구는 그거 장산범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산범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생김새가 비슷한 어떠한 존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뭐야 그게 하는 심정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목격한 생김새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얗고 긴 털이며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매우 빠르다고 묘사하는 덩치까지 너무도 닮아있는 표현들에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이 항목 설명 중에 경북 영주를 언급하며 소백산맥 일대에서 목격담이 자주 나타난다니 저는 평소 미신을 잘 믿지 않는 터라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친구에게는 이것은 허상이다. 나는 헛것을 보았고 장산범이라는 존재와는 우연히 닮아있을 뿐이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비웃으면서 그래, 허상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겠지. 허상인지 아니면 세간에 익히 알려진 요괴를 본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봐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개가 아니었던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덩치가 비현실적으로 큰 사람이 흰색 털과 죽을 뒤집어 쓰고 네 발로 기어서 내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기해서 장산범에 대해 계속 찾아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생김새 묘사가 미친 듯이 일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폴더폰의 카메라. 옛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었다. 폴더폰이 고장나서 한 부부가 사내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왔다. 접수는 내가 했고 찍는 사진마다 이상하게 변한다며 부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그리 드물지도 않다. 휴대폰도 기계니까 어디 하나 고장나는 건 흔한 일이고 신명사진이라며 깍깍 떠들어대는 고객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나 카메라에 고장이 생긴 것뿐이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해 일단 사진을 보기로 했다. 사내 아이의 얼굴과 목 근처에 빛이 들어온 느낌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수백 장은 더 될 사내 아이 사진이 전부 다 그랬다. 하지만 일단 우연일 거라 여기고 손님에게는 수리를 제안했다. 확인을 겸해 우선 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가게 아니나 다른 직원들 사진을 찍어봐도 평범하게 나올 뿐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이번에는 바로 그 사내 아이를 찍어봤다. 찍고 나서 그 사진을 응시하고 있자니 방금 찍은 사진에서 사내 아이 얼굴 부분만 점점 무너져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되었다. 눈앞에서 일어난 걸 보고 손님은 물론이고 나조차 얼굴이 새파래졌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